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오입니다. 준 사람 없는 유령 장학금. 이제부턴 조국 후보자 얘기입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도 언급을 하겠지만 조국 후보자에게 민심이 등 돌린 결정적인 이유, 바로 이 딸의 논문과 장학금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산대까지 나섰습니다. 2번의 유급, 6번의 장학금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힙니다. 이현정 의원. 네. 부산대학교 의전원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얘기인즉슨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산대에서 장학금을 주는 규정이 있어요. 그 장학금 주는 규정이 뭐냐면 학점이 2.5 이하이면 장학금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단서 조항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외부 장학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언제 이 조항이 들어갔는가 이게 이제 쟁점인데요. 지금까지의 부산대 의전 설명은 뭐냐면 2015년도에 이 조항이 개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바로 2015년도에 누가 입학했냐면 조국 후보자의 딸이 입학한 연도입니다. 즉 조국 후보자의 딸이 입학하면서 이 조항이 바뀌었다는 게 그동안 지금 이쪽 부산대 의전에서 냈던 자료에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부산대 의전에서 다시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알고 보니까 이게 2015년이 아니라 2013년도에 이미 이 조항이 개정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조국 후보자의 딸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이것도 이제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거를 떠나서 사실 이 장학금 자체가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밖에 다 못 받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조국 후보자의 딸은 6차례에 걸쳐서 1,2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과연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이 장학금을 준 이유는 뭔가? 이거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학교 측에서 밝혔다 하더라도 조국 후보자 딸한테 이렇게 집중적으로 장학금을 준 이유는 뭔가? 이거는 여전히 미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논란인 게 김태현 변호사님, 저 화면 같이 보시면 작년 상반기에 5번 장학금 줄 때 의전원의 고위 관계자가 앞으로 장학생을 정할 때는 잘 생각해서 지급해라. 내부에서도 문제를 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게 이제 그럼 외부 장학금은 결국 재량행위라는 거예요. 일종의 좀 어려운 말로 말씀드리면 학점 2.5 안 돼도 줄 수 있는 재량행위예요. 그러면은 재량행위면은 하는 사람 마음대로도 다 그것이 정당한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얼마나 적법하고 정당한지는 여러 가지 원칙에 따라 따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자고요. 2018년 상반기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조국 후보자 딸이 처음에 이제 장학금 받았을 때 조국 후보는 야인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2018년 상반기는 소위 말해 잘 나가는 민정수석일 때죠. 그때 의전원 고위 관계자가 저 교수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야, 외부 장학금이니까 2.5 미만 있는 건 좋아. 근데 5번 연속 이거 학점도 안 좋은 사람과 너무하는 거 아니냐? 요 얘기를 한 거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 예전에는 예전에는 이런 기준으로 외부 장학금을 이 사람한테 뭐 이렇게 학교에서 알아서 선정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왔었는데 저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해서는 이 소총 장학금에 대해서 자, 수령자 조 누구 이렇게 해서 단수로 찍어서 학교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5번 연속 학점이 그리 좋지 않은 사람한테 이게 오게 되니 지금처럼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작년 이맘때 이미 학교에서 그러지 말라라고 좀 경고가 갔다는 거죠. 그런데 또 잘 생각해보겠다라고 하고 나서 다시 한번 6번째 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딸에게 장학금이 수여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2번의 유급과 6번의 장학금 의혹에 대해서 오늘 부산대 의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장학금을 지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소천 장학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2013년 4월에 의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선발 지침 조항이 이미 신설돼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따님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선발 지침을 직전에 바꿨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015년 7월에 신설된 조항이라고 자료를 전달했냐는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급하게 보고드리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 김상현 평론가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요, 제가 입법부에서 법을 만드는 일을 10몇 년을 했거든요. 근데 좀 이런 거 처음 봐요. 왜냐면, 부산대학교 장학금 규정이라고 그 학교의 최고 상위 규정에 보면은, 제3조 9분에 장학금의 종류를 나누는데, 5가지 종류를 나누는데, 세 번째 보면은, 3조 3에 보면, 각종 교회 장학단체나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도 이 규정 안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11조에 보면은 이게 2012년, 15년, 19년 3번 개정이 됩니다. 최근에는. 근데도 19년 것까지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의전대학원 의학과는 4.5에서 2.5 이상을 받아야지만 장학금을 줄 수 있다라고 아직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발 제외라는 조항이 12조에 있는데요. 12조의 1을 보면 선발 기준 성적 미달자는 장학금을 제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상위 규정에 이렇게 명확하게 12년, 15년, 19년 예를 들어서 2013년에 하위 규정에서 이걸 개정을 했다 그러면 상위 규정을 따라서 개정을 해야 돼요. 안 하고 하위법이 상위법을 오버라이드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제 법적 상식으로는. 하위법이 상위법이 이기는 경우가 없다. 네, 능가해가지고서 적용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위법은 전부 다 상위법에서 위임되는 범위만을 규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 2019년에 장학금 규정을 봐도 아직까지도 이 규정이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 의전원에서 위원회에서 만든 지침은요.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아까 그 어떤 관계자가 불러가지고 이거 잘 생각해봐라고 한 게 이거와 관련된 거 아닌가. 저는 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게 부산대 의전원이 오늘 기자회견까지 자청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의문투성입니다. 그런데 장학금 관련 의혹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전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까요? 예. 서울대학교에서 추천한 적이 아무도 없는데 장학금이 조국 후보자 딸에게 갔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거의 지금 미스터리 사건처럼 돼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악회 장학금이라고 해서 총 동문회가 주는 장학금입니다. 이 장학금을 받으려면 지도교수가 학과장을 거쳐서 학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추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환경대학원에서 여러 차례 그럼 조국 교수의 딸을 누가 추천했느냐 알아봤는데 아무도 추천한 교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악회 장학금 이제 장학회에서 그러면 별도로 줄 수 있느냐? 근데 관악회 장학회도 우리는 학교에서 추천한 사람만 주지 여태까지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사람을 정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추천한 사람도 없고 그냥 추천을 받지 않고 준 적도 없는데 조국 후보자의 딸은 장학금을 무려 2번이나 8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당에서는 혹시 조국 후보자가 셀프 추천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검찰 수사를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지금 주제 보시는 것처럼 준 사람은 없는 유령 장학금 이러면 물론 뭐 서울대 측에서 더 전수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김태현 변호사님. 네. 조국 후보자 딸에게 책임은 없는 겁니까? 딸은 뭐 책임은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추천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왜 줍니까 이거를. 돈이 뭐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있는 건데 예.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 뿐인데 뭐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도 가난한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장학금을 주는데 약간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뭐 문제가 있다 단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는 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받은 조국 후보자의 딸이 사실 뭐 어떻게 법적인 책임을 지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정치적인 책임이나 도의적인 책임, 비난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없겠지만 법적인 책임에 뭐 받은 사람이 지는 건 아니죠. 자, 조국 후보자 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 논문에 대한 의혹도 이 장학금 말고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딸이 제1저자로서의 자격이 있었다고 해도 문제는 계속 남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외국 대학을 간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좀 도와줘야 되고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1저자로 자고 결정을 했어요. 이제 지금 와서는 좀 지나친 그런 게 돼버렸죠. 그쪽에서 보호자들이 그냥 나보고 개인적으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하게 된 거예요. 이
단국대 제1저자 논란은 정말 화수분처럼 나오고 있어서요. 위원장님, 화면 같이 보시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환자 정보 열람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고 환자 연구 없이 제1저자라는 건 허위 논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뭐냐면요. 지금 단국대 중환자실, 그러니까 신생아들 있잖아요. 37명하고 또 신생아 54명의 어떤 혈액입니다. 근데 이 어린이들 혈액은요, 1cc가 어른 혈액에 따지면 한 10cc 정도 돼요. 10배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아픈 어린아이들의 어떤 지금 피를 갖다가 다 수집을 해서 이걸 연구에 어떤 걸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연구를 쓰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거 좀 환자 엄마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 아이의 피를 그 정도 뽑아서 이 연구를 쓴다라고 하면 과연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생이 연구할 것인데 이걸 주겠습니까? 절대 주질 않죠. 뭐 어떤 연구자들이 있으니까 이 연구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자격이 없는 지금 조국 후보자의 딸이 이 연구를 했다는 거, 그리고 이걸 자체를 봤다는 것 자체가 실제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 의학 논문과 관련된 파장은 단순히 이 고려대 입학 취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대가 취소되면 의전원도 취소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차장, 이 얘기를 좀 차분히 정리를 좀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대 자체가 고대에서 이제 정시간 수능으로 본 게 아니라 이제 수시로 입학을 했죠. 근데 외고 학생이 이과에 입학한다 하기 위해서 이제 이과적 특별 활동을 해온 거죠. 그렇게 해서 낸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단국대의 의학 논문, 그리고 공주대에서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 그리고 한국물리학회에서의 수상, 이런 것들을 지금 이과적 특별 활동을 했다, 이렇게 해서 고대에 제출했고, 고대에서는 그것을 보고 이과적 활동을 했구나라고 해서 이제 이과에 합격을 시킨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단국대 논문도 마찬가지로 제1저자가 맞느냐, 실질적으로 연구 활동에 참여를 했느냐, 공주대 역시 실질적으로 이 제3저자로서 역할을 했느냐라는 문제가 되고, 물리캠프에서 수상 역시 유일하게 조국 후보자의 딸이 참여했을 때만 전체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또 조국 후보자 딸은 다른 활동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지금 이과 활동을 낸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어떤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활동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고,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고대에서 입학이 취소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도 대졸자에 한해서 입학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고대가 취소되게 되면 지금 부산대의 의전원조차도 취소되는 그런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짚어볼게요. 왜냐하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태현 변호사님. 의학 논문이 취소되면 고대 입학도 취소되고, 고대 입학이 취소되면 지금 있는 부산대 의전원도 취소된다. 그러면 조국 후보자의 모든 스펙이 다 사라지는 겁니까?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고대 입학이 취소되면 의전 입학 취소되는 건 맞아요. 예. 왜냐하면 의전인도 그렇고 법학전문대학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4년제 대학 졸업하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격 요건 미달이가 취소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제 고대 입학이거든요. 얼마 전에 고대 이제 관계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논문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입학 취소할 수도 있다. 그건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그렇게 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논문이 문제가 있어서 처리가 된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이제 자기소개서에 허위사실 기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국대 인턴십에 참가해서 논문을 작성했습니다라는 문구가 자기소개서에 있어요. 물론 지금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조국 후보자 측에서는 그 논문을 별첨 자료로 첨부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 이제 그게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아직 확인은 안 된 거거든요. 어쨌든 자기소개서에는 논문을 썼다라는 말만 들어가 있어요. 제1저자는 얘기는 없지만. 그런데 이게 만약 논문이 철회되잖아요. 자기소개서 쓸 때부터 허위는 아닙니다. 사후에 소급해서 허위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고대에서 자기소개서에 허위사실 기재한 거니까 입학 취소로 판단을 할 것이냐, 이 판단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직까지 우리가 단정적으로 입학 취소가 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론적으로는 입학 취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만약에 그 가정을 해보면, 이현정님, 주제 정리해볼게요. 장학금도 그렇고, 특히 제일 중요한 논문이 만약에 스펙을 다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런데 9월 2일, 3일 청문회까지는 그게 소명이 다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대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실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 되더라도
그때보다 더 큰 문제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국 후보자가 11개 혐의로 해서 이제 중앙지검에 지금 고소가 돼 있어요. 오늘 형사일부로 배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수사가 일단 진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딸의 문제가 이게 이제 사실은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 임명된다 하더라도. 지금 당국대 지금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죠. 자, 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산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지금 학교들이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파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명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군데라도 이게 문제가 있어 취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수습을 하겠습니까? 그때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장관으로서 임무를 수행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단 이 장학금만 하더라도 이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심정적으로. 그렇다 하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왜 이렇게 고집을 하는지를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검찰개혁도 어렵죠. 개인 문제도 해결되지도 않죠. 그럼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5위로 짚어봤습니다.